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로그라고 하는 걸 먼저 같이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성질들을 같이 본 다음에 예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얘기를 했었죠. 지수도 얘기했고 지수 함수도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를 몇 번 제곱했을 때 8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를 3번 곱하면 8이 나오니까 여기 네모에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의 몇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냐라고 하면 네모에 2가 들어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mid이라고 얘기했고 베이스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수라고 불렀었죠. 3제곱, 2제곱.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몇 제곱이 3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 네모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쵸? 2를 한 번 제곱하면 2고 2를 두 번 제곱하면 4니까 대략적으로 저 네모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뭐 계산기는 열심히 계산해 주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지금 저것의 값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네모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2를 몇 번 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그 몇 번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상징화해서 기호를 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요 네모라고 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그 2의 3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의 2제곱은 4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로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를 표현하고 싶어요. 네모는 지금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는 뭐가 된다? 로그 2의 4가 된다.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좌변에 있는 거 아래다 깔고 우변에 있는 거 옆에다 쓰면 되는 거죠. 2의 세제곱은 8이다도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저 지수 부분은 뭐다? 로그 2의 8. 그러니까 순서대로 2, 8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로그라고 이렇게 문자를 쓰면 돼요. LOG라고 쓰면 되고 아래에는 우리가 지수에서처럼 이것을 미치라고 불러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미치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쓰는 이 숫자를 진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로그 정의 자체가 지수에서 지금 가지고 온 개념이기 때문에 로그하고 지수는 상관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거고 우선 이 로그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와 로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제 4번에 보면 다음 등식을 y는 로그 b의 x의 꼴로 고쳐라 라고 했는데 A번에 보시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8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와 같다? n이 만약에 뭐 정수라고 해본다면 a의 n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실수도 가능하겠죠. n이 실수일 때도 확장이 가능한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분의 1과 같다. 그래서 그럼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3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1 맞죠? 이 식 자체는 맞는 식인데 이것을 표현 방법을 바꿔서 로그의 표현으로 바꾸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로그 정의가 뭐였죠?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그라는 문자를 쓰게 된 건데 자, 로그라고 쓰고 뭐라고 했었죠? 순서를 2하고
8분의 1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2를 먼저 아래다가 이렇게 써주고 8분의 1은 옆에다가 쓴다. 로그 2의 8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즉 A번하고 지금 이 표현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어가 있는 것처럼 뭐 우리 단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A번도 둘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 B번도 한번 볼게요. B번은 x의 5제곱이 32다라고 했는데 뭘 5번 제곱해야 32가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2를 5번 제곱하면 32가 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의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서 로그로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B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있는 것이 지금 5잖아요. 그죠? 지수에 5가 보이죠? 그럼 5라는 숫자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로그로 표현할 거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순서대로 x 32를 써주면 돼요. x는 어디에다가? 아래다가 깔고 32는 옆에다가. 아, 그러면 B번도 x의 5제곱이 32다라는 표현하고 5가 로그 x의 32라는 표현은 같다는 의미인 거죠.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수를 로그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어떤 지수의 꼴로 고쳐라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A번, B번 보면 로그의 표현인 거예요. 로그 표현을 다시 지수의 형태로 고쳐서 표현해봐라 라는 거죠. 같은 말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X는 B의 형태. 그러니까 지수의 형태로 고치라고 한 거고 로그의 정의를 잘 기억해 보면 로그는 뭐였다? 지수에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는 지수에서 본다면 그쵸 위에 있는 거죠. 밑에 위쪽에 있는 지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였던 거죠. 어떤 것의 마이너스 3제곱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로그로 표현이 된 걸 보면 요 아래에 깔려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진수 부분에 있는 거는 여기 우변에 들어가면 되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그죠? 10의 마이너스 n제곱 형태니까 10의 3제곱 분의 1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1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0.001이 맞죠? 그 맞는 표현으로 바뀐 거 맞죠? 그죠? 그래서 A번하고 이 표현도 같은 표현. 이렇게 표현 방법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 B번을 볼게요. B번도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로그 7의 343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다? 그쵸. 지수로 표현했을 때는 위에 있는 숫자예요. 지수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의 마이너스 3제곱이 어떤 값이다라는 표현에서 로그를 본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에 그쵸. 지수에서 밑부분에 들어가고 진수 부분은 우변에 들어가면 된다. 그럼 이 값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죠. 7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면 7의 3제곱 분의 1인 거니까 7의 세제곱 얼마예요? 49 곱하기 7이니까 343 맞나요? 그래서 343분의 1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지수로, 지수를 로그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지수에서 지수 법칙을 본 것처럼 로그에도 우리가 로그 성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로그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성질들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이제 예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되게 방대한 계산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x랑 y가 0보다 큰 양수고 a와 b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한 다음에 1, 2, 3, 4번을 같이 한번 증명해 볼 텐데 1번을 먼저 보면 1번은 로그 b의 xy는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좌변은 뭐예요? x, y라고 하는 진수 부분이 보이고 x 곱하기 y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수가 뭔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그것을 분리해서 분해해서 우변에서처럼 x랑 y를 진수로 갖는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로그 값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그 더해진 녀석을 보면 밑이 똑같고 진수만 다른 표현일 때 진수를 곱해서 그쵸. 좌변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역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에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로그 b의 y분의 x인데 진수가 2번은 어떤 형태인가요? x 나누기 y니까 나눗셈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아, 로그 각각의 차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꾸로 생각하면 로그를 각각 뺀 형태의 식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좌변처럼 아, 진수를 각각 나눠서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그다음에 3번을 보면 로그 a의 x의 r제곱인데 진수 부분을 잘 보면 x라고 하는 하나의 수가 아니라 그것을 제곱한 형태예요. x의 r제곱이 있는데 그 r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빼서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3번이고 4번은 어떤가요? 4번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지수가 보이고 로그도 들어있어요. 자, 좌변은 a의 로그 b의 c고 우변은 c의 로그 b의 a인데 마치 A와 C의 위치를 바꿔도 두 식은 같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1번부터. 자, 1번이 뭐였죠? 로그 B의 X 곱하기 Y는 뭐다?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Y다. 자,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증명해보죠. 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어려운 증명은 아니에요. 우변에 있는 각각을 치환을 먼저 해볼게요. 로그 b의 x를 어떤 문자로 놓을 건데 저는 라지 a라고 쓸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자로 이렇게 치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b의 y를 뭐다? 라지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로그의 정의로부터 지금 로그 값이 a가 됐다는 거는 지수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형태인 거죠? a라고 하는 값은 지수에 올라가는 값인 거고 로그 b의 x로 썼다는 거는 원래 지수에서는 b하고 x의 위치가 이런 형태였던 거죠. 지금 똑같은 표현 다시 쓴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쓴 거죠. 그다음에 로그 b의 y가 라지 b다라는 것도 b라고 하는 요 값을 지수로 올려서 쓴 거였고 b의 y라고 하는 순서는 이렇게 들어갔던 거였죠. 지수를 우리 로그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같은 표현을 다시 쓴 거니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쓸게요.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랫줄로 내려온 거는 지금 지수 정의, 지수와 로그의 정의로부터 지금 똑같은 말을 한번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좌변에 보면 x 곱하기 y라는 텀이 있으니까 x 곱하기 y가 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x가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줄에 의해서 b의 라지 a제곱이다. 그리고 y가 뭐냐면 b의 라지 b제곱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지수에서 지금 스몰 b라고 하는 밑이 똑같이 깔려 있어요. 베이스가 지금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수 부분은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지금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b에 a 플러스 b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어떻게 쓰면 돼요? 무엇에 의해서라고 써준다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지금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곱하기 y가 b의 a 더하기 b와 같다라는 거를 서술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줄을 서술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이 이유 때문에 또는 이 근거 때문에 이 아랫줄의 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b의 a 플러스 b가 됐는데 그럼 다시 우리 여기서 x, y가 이거니까 지금 지수 부분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b가 있죠. 이거 다시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지수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를 쓸 수가 있었는데 로그로 다시 표현해주면 뭐다? 로그 b의 xy가 된다. 맞나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몇 제곱이 3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네모를 뭐라고 썼냐면 로그 2의 3이다 라고 썼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지금 보면 b의 a 플러스 b제곱은 xy다 라는 표현이니까 네모, 즉 a 플러스 b를 쓰려면 뭐가 된다? 로그 순서대로 b의 xy.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근거를 쓰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는 그냥 로그 정의 갖다 쓴 거죠. 정의는 우리가 뭐 증명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에 의해서 바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로그의 정의.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보면 A가 뭐였냐면 우리 치환했던 거죠. A가 로그 B의 X. B는 뭐다? 로그 B의 Y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1번식에 있는 요 우변이 지금 우리 증명한 식에서는 좌변에 있고 로그 B의 XY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1번식의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자, 요렇게. 1번. 잘 기억해서 써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로그 A의 1은 얼마가 될까? 자, A라고 하는 수는 양수라고 해볼게요. 어떤 양수에 대해서 로그 A의 1은 얼마인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그 값을 우리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는 뭐였다? 지수로 표현했을 때는 위에 있는 지수다. 그러면 순서대로 A의 네모 제곱이 1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수의 몇 제곱은 항상 1이 된다? 그쵸? 0제곱이 항상 1이 된다라는 거 증명도 했었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어떤 a더라도 양수면 로그 a의 1은 0이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즉 로그 10의 1은 0이고 로그 3의 1도 0이고 로그 2분의 1의 1도 0이고 그죠? 자 그리고 로그 a의 a는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지수로 한번 고쳐서 생각해 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a의 네모 제곱, 지금 네모 제곱을 로그로 표현한 거니까 로그 AA네요. 그래서 A의 A. 그럼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1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1제곱 네모에 1. 즉 로그 A의 A는 1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10은 뭐다? 1이다. 로그 100의 100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증명해 보죠. 2번은 진수의 나눗셈인데 어차피 나눗셈을 뺄셈 각각 로그 뺄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1번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바뀌는 건 뭐다? 1번과 2번의 차이가 2번에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한번 쭉 따라가면서 계산해 보세요. 아마 바로 증명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3번은 로그 A의 X의 R제곱은 R의 로그 B의 X다, A의 X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식도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증명. 자,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로그 A의 X를 한번 치환을 해보자. 이 값을 A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죠. 로그의 표현을 지수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보자.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이 로그 값은 지수에 올라가는 값. 그리고 AX는 순서대로 이렇게 써준다. 그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본식의 좌변에 있는 진수 부분을 한번 보면 x의 r제곱이 있는데 x의 r제곱을 한번 써볼게요. x가 지금 a의 라지 a제곱이라고 했고 그것의 r제곱인 거죠. 지금 이 부분이 x인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a의 라지 a 곱하기 r이 될 거다. 우리 지수 법칙에서 이것도 얘기했었죠? 전체에 몇 제곱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랑 같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서술할 때 이 파트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같은 식인데 봤을 때 지금 a의 a 곱하기 r제곱이 x의 r승이다. 그래서 지수 부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 부분 a 곱하기 r제곱 이거를 이제 로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모 부분을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로그 a의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이거 로그 정의 쓴 거예요. 여기에서는 로그의 정의. 그죠? 바로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r을 한번 다시 풀어서 써보면 a가 뭐였냐면 내가 처음에 치환했던 값이에요. 로그 a의 x. 그리고 r은 그냥 곱한 거니까 a에다가 r을 곱해줄게요. 똑같은 식이죠. a 곱하기 r이나 r 곱하기 a나. 자, 그래서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죠? 그래서 식의 결과만 보면 진수에 어떤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 제곱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의 제곱이다. 그러면 2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내려서 2 곱하기 로그 a의 x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진수에 뭔가 제곱이 되어 있고 뭐 몇 제곱이 되어 있는 거듭 제곱 형태가 있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r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도 괜찮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2분의 1에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이 3번식을 이용할 때 이렇게 봐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런 식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값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요 10을 어떻게 할 수 있다? 5에 지수로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a의 5의 10제곱으로. 그죠? 왔다 갔다 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다른 성질도 중요한데 4번을 좀 많이 쓸 거라서 4번도 한번 체크해 보죠. 4번은 a의 로그 b의 c가 뭐랑 같다? c의 로그 b의 a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자, 4번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선은 a의 로그 b의 c, 즉 좌변을 m이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아보자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양변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취해도 되고 똑같은 상수를 곱해도 되고 똑같이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로그 b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취해주면 자, 요걸 똑같이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등식에 있는 값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등호는 성립하겠죠. 변한 게 없으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바로 앞에 3번에서
여기 지수에 이렇게 있는 요 R승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요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 좌변에 있는 이 값도 진수의 지수 부분이 바로 이만큼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를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려서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 덩어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식에 변한 거 없죠. 그냥 위에 있는 3번 로그 법칙 쓴 거죠. 방금 전에 증명한 거 바로 써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좌변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곱한 거 순서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죠. 그래서 두 개 순서를 바꿀게요. 그렇죠? 곱셈에 대해서 교환한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성질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을 로그의 이 C라고 하는 진수의 지수로 올릴 거예요. 아까 우리 3번 성질 얘기할 때 지수에 있는 부분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끌어와도 되고 앞에 끌어와져 있는 상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수의 지수를 다시 올려줄 수 있고 등식이 성립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3번 성질 다시 적용해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텀을 진수의 지수로 올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를 이렇게 통째로 c의 지수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값이 로그 b의 m이 된다라는 형태가 될 텐데 지금 앞에 붙은 로그 b, 로그 b는 똑같으니까 두 식이 성립을 하려면, 만족이 되려면, 등식이 성립되려면 그쵸. 여기에 있는 진수 이 부분이 똑같아야 다 같은 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뭐가 된다? c의 로그 b의 a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m 값이 나왔는데 처음에 m이 뭐였냐면 애초에 우리가 a의 로그 b의 c라고 하는 좌변에 있는 값을 m이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그 m에서 시작해서 m이 뭐가 됐냐면 c의 로그 b의 a가 됐다. 얘가 누구죠? 그쵸? 우변에 있는 값인 거죠. 그래서 m을 좌변으로 놨더니 쭉 정리해서 우변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4번식도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로그 법칙은 중요한 성질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다음 시간에 예제를 같이 풀어보고 로그 함수도 진행을 할게요.